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이야기 2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같이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잘못 생각했다든가 잘못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계속 뇌라는 게 자율신경인데 우리 뇌가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 그 행동을 관찰하고 보고 듣고 관찰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뇌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항상 늦게 일어난다? 아니면 이 사람이 항상 조금만 힘들면은 누구에게 부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학원으로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학원 선생님께 물어본다? 조금만 힘들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이 뇌는 결론은 미국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에 결론은 한국에 전화를 한다 이거죠. 엄마, 누구한테 책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요, 대학교 이제 정규 과정이죠. 공부를 하실 때 미국에서는 다 영어잖아요. 책이 영어 책이죠. 그렇죠? 쉬운 단어가 써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어 책으로 혹시 번역이 된 책이 한국에 있는지 그걸 알아봐서, 예? 알아봐서 번역된 책을 사서 본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개작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미국에 유학 갈 이유가 없어지고 미국에 유학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돈 날리고 그냥 끝장나는 거죠. 한마디로 유학생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한국말로 글을 쓴 다음에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그걸 좀 고쳐서 교수한테 낸다? 숙제를 낸다? 그 순간 여러분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든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말 그대로 앉아있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그거 갖다가 번역기를 돌려서 대답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번역된 책을 갖다 보면서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 칩시다. 한국에서 책을 샀어요. 어떤 책을. 번역된 책을 샀어. 원서하고 번역된 책을 두 개를 딱 두고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 그럼 이제 한국어 책을 읽으면서 대답을 해줘.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너 무슨 책 읽고 있냐? 아, 이거요.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있길래 이거 사서 보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새끼 영어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럼 그런 애는 결론은 그 논문이라든가 숙제를 냈어요. 걔가 글을 써서 냈어요. 그럼 그 글을 갖다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 요놈 번역기 돌렸구나. 요놈 누구 거 베꼈구나. 누가 써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틀어지면 결론은 다 틀어진다 이거죠. 이 애가 영어를 못해. 발표를 완전 못하는 거예요. 미국 수업에는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반 대학교. 그런데 이 애가 말을 아예 못해. 그럼 교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얘는 내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도 이해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그랬지만은 어떤 새끼가 나는 씨발 진짜 들리긴 들리는데 씨발 진짜 말을 잘 못하겠어.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파나시가 아니에요. 예? 환타지 영화 사이언스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듣지 못한다? 듣고 이해 못한다? 결론은 말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럼 결론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교수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대학교 수업에서 교수가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경우 제가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철학 수업 심리학 수업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학 같은 경우는 교수가 애들 한 명씩 다 불러. 그때 애들 학생이 한 반이 그건 좀 그 기초니까 반이 한 4, 50명은 된 것 같은데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1대1로 그걸 했어요. 면담을 했어요. 면담. 그 수업에 대해서 그 면담도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대화를 하는 거니까, 아마 철학이니까 철학 대화를 했으니까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의 생각이라든가 사고방식, 그리고 수업을 갖다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대화를 못하면 어떻게 돼? 너 저번에 글 써낸 거 보니까 잘 썼던데 말을 못하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거 가짜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눈여겨보는 거야. 얘? 혹시 이거, 그래서 이제 한국 애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 못하는 뭐 미국 사람들도 많지만은 일단 리스트가 있다. 그럼 이제 봐가지고 저번 학기 때 외국 학생들이 써낸 글을 갖다 보는 거죠. 비슷한 게 있네?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죠.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족보를 이용해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잘린 경우가 있다, 이거 한마디로. 심하면 잘리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글을 베꼈다고 해서 잘린다든가 컨닝을 해서 잘린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100% 컨닝하면 100% 잘린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해도 베껴도 안 잘릴 수도 있고 그때만 봐주기도 해요, 사실. 근데 당연히 그건 빵점이죠. 그러니까 100%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더 위험한데, 그럼 내가 컨닝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점수 좋게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100%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는다 그래. 100% 퇴학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뭐 컨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보다는 위험하다니까요. 한국보다는 아주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번역기 돌리겠다, 씨발 막 학원 선생님을 갖다 물어보겠다, 뭐 그 글 쓰는 걸 갖다가 한국에다 팩스를 보내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씩 막 건당 50만 원씩 주고 막 글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자체가 벌써.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이번 한 번만은 내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학원을 갖다가 뭐 물어봐가지고 아유 그 학원 원장한테 이거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요번 위기만 넘어가겠다, 아니면 처음 1년은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1년은 한국의 힘을, 뭐 돈의 힘을 빌어서 내가 좀 하겠다, 1년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부모 또는 유학생일 경우에는 끝장납니다. 개박살납니다. 그런 학생들은 결론은 뭐 졸업도 못하고, 제가 그랬죠.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는, 뭐 박사든 석사든 대학원이든 졸업장을 받는 거 있죠. 뭐 수료라든가 뭐 이수 뭐 이런 거 말고요. 졸업장을 받는 확률이 50%인데 조기 유학생들이 할 확률은 25%다. 팍팍 떨어진다, 이거지. 왜? 그 애들 외에는 벌써 애들이 조금만 어리면 학원 가야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스스로 할 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가 미국 문화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열심히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 경험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경험을.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정규과정 얘기합시다. 정규과정을 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기 유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온 거, 연수 왔다가 대학교, 그 다음에 좀 나이 들어서 대학교 다니다가 유학 온 경우, 다시 대학교로.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특별한 경우, 뭐 세상 일을 뭐 보다가 온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애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조기 학생들한테 너 영어 다 이해하냐 물어봤어. 책을 읽는데 이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똑똑한 애였어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책을 다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그냥 읽는데요. 그냥 읽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서 문장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단어가 하나가 없어도 이해를 한다 이거죠. 제가 사실 그런 거죠. 우리 그 토플 시험이라도 뭐 볼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그 단어가 반복되면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반복될 경우에 어떤 새끼가 계속 그 식당을 갔더니 Hey, what's up? What's up? 그러는 거야. 이게 몰랐다 칩시다. 20 몇 년 전에는요. What's up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뭐 전문적으로 안 배웠습니다. 20 몇 년 전에, 25년 전에는요, 유학원이라든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뭐 엘리트들이 미국 유학 갔을 때, How are you doing? 이란 말을 안 배웠어요. How are you는 아는데, How are you doing? 까지는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착한, doing? doing이 현재 진행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뜻인가? 근데 왜 how를 붙이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누가. 식당을 들어갔는데, 왓썹이라는 말 반복하는 거야, 누군가가. 왓썹. 그래서 처음에 유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뭐 그런 애들 있겠지만, 왓썹 하면은 천장을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천장을 쳐다보고, 천장에 뭐가 있지? 하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애가 그 뜻을 찾아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식당 들어갔더니 어떤 직원들이 왓썹 하니까, 그냥 인사인가 보다. 식당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기 유학생도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뜻을 일일이 하나하나. 예? 근데 저의 경우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읽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진도가 나갈 곳을 대충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오늘 진도 나갈 것을 또 읽어주세요. 그럼 몇 번 읽습니까? 3번 읽죠? 그렇죠. 오늘 수업할 거를 읽고 수업 들어가서 뭐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고 똑같은 것을 그 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읽고 그럼 3번 읽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이제 수업 있으면은 똑같은 수업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있으면은 그 수업을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섹션을 갖다가 결론은 3번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대로. 그러니까 준비하고 수업 듣고 복습한다는 뜻이죠. 그걸 할 경우에는 대체로 그 룰을 갖다 지키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룰을 안 지킨 상태에서 뭐 영어가 어렵다는 등 개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슨 공부할지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뭘 공부했는지 공부하면은 당연히 성적 잘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 그 시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영어 단어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 단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장르를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수학을 합니다, 수학.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영어가 막 쏟아지는 거죠, 영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수학 시간, 그 한 시메스터 기간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전문적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2번 정도 외우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반적인 회화다 이거죠. 일반적인 회화.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회화일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그 발음 자체가 액센트 인터네이션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인터네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대가리에는 한마디로 딱딱해가지고 고지고대로 이게 발음이다,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들린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여유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다. 사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경제하지 긴장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다. 그걸 이제 집중해서 듣게 되면요, 들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준비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그리고 복습한다, 이걸 갖다 계속 하게 되면은, 그리고 반복적인 영어 단어, 전문적인 영어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경제라든가 무슨 특별한 수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수업이 옆에 미국 그 교과서 책에도요, 옆에 이렇게 이게 있어요. 미국 교과서에도 옆에 그 전문 단어 있잖아요. 전문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전문 단어가 나와서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보고 그 뜻을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단어가 그 전문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뜻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합시다. right 하면은 뭐 오른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맞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다, right. 그럼 맞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 권리장전 같은 거 있잖아요. 장전, 권리장전. 권리란 뜻도 있잖아요. You're right, my right. 이런 말, 권리란 뜻도 있죠. 그게 책이란 뜻도 있어요. rights 하면요, 그러니까 형용사식으로 해요. 형용사가 그 명사 되는 거 있잖아요. 뭐 the happy 이러면은 뭐 행복한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right가 권리장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권리장전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권리를 갖다 써놓은 책이란 뜻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문 분야의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사실. 그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가 막 중얼중얼 하면은, 검사님 한국말 좀 하세요. 한국말. 이게 무슨 알아들을 수가 없네. 쉽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수업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중얼중얼거리세요. 중얼중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계속 중얼거리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중얼거리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중얼거리세요. 그냥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중얼거리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로 중얼중얼거리시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영어의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길어져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죠. 계속 혼자 있을 때 영어로 중얼중얼 하시라 이거죠. 영어로 중얼중얼. 따라해도 되고, 누구를 텔레비를 보고 따라해도 되고, 계속 중얼중얼 하시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내 문장이 길어지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중얼중얼. 교수님이 한 거를 갖다 기억하면서 중얼중얼.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완벽할 수가 없죠. 중얼중얼.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라 이거죠. 어떤 경우를 준비해서 내가 상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뭐 길에서 어떤 미친년을 만났다, 그 미친년하고 싸운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뭐 하여튼 그런 준비를 갖다 하는 거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경찰을 만났다,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그 말도 그냥 준비하는 거죠.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길에서든지 수업 시간에든 어디서든 항상 귀를 열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엿듣는 것 같은 느낌. 엿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저 애가 무슨 얘기하지? 저 새끼가 무슨 얘기하지? 저 새끼는 냉장고 열 때 무슨 얘기하나? 저 새끼는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 무슨 얘기하나? 교수님이 무슨 얘기하나?
항상 그 얘기를 듣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가 흉내. 모방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은 미국 수업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원래 인간성 있잖아요. 인간성. 원래 그 성격이 나오면서 그 성격과 어우러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어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결론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다시 복습하고 당연히 전문 단어들은 빨리빨리 외우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화는 마음을 열고 듣고 그리고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하고 남들이 뭐 하는지 엿듣고 그리고 중얼 하면은 성적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